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 중에 이제 고통에 직면하기, 우리가 고통을 안고 시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아니면 고질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안고 시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어떻게 심리적인 요인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으로 인한 고통, 부상으로 인한 고통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그 다음에 시합 중이나 시합 전에 이 고통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어떻게 해결하고 시합을 할 거냐. 왜냐, 고통을 안고 우리 시합을 하면 집중력에 손상을 받아요. 아픈 부위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아픈 부위에. 그 시합 중에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합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상 후에 시합에 복귀하는 과정도 어떻게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부상 후 시합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회복을 하고 복귀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상을 당하면 고통이 있죠, 고통. 그 고통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떤 고통입니까? 계속해서 어떤 수행을 했을 때 계속해서 나빠지는 어떤 고통, 상태가 더 나빠지는 고통, 이거는 이제 부상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죠. 그 다음 신체 활동을 많이 해서 과학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근육통 같은 거죠. 근육통, 이런 뭐 고통인지, 아니면 고질병, 뭐 허리 디스크, 연골 손상,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 이 중에 내가 부상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건지 아니면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나온 건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잘 돼,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부상당한 후에 복귀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의사들은 복귀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운동에 좋다고 처방을 내려주지만 아직까지 나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고통을 안고 시합을 해야 되고, 자신이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시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통을 극복하고 시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허리 디스크 환자 제 주위에 많았습니다. 시합하기 전에 시합장 가면 허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시합장에 온다니까요. 그런 선수가 시합을 할 때는 그 고통을 잊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안고 시합을 하게 됐을 때는 시합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상 치료와 마찬가지로 고통도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통을 감소시켜야 된다. 고통을 줄이는 것은 일단 느낌을 개선시켜요. 느낌을 개선시키고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 빠른 회복의 어떤 기회, 고통을 줄이는 것은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줄이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이 심상을 통한 고통 완화 기법이 있습니다. 심상을 통한 고통 완화 기법. 먼저 이완 훈련을 2, 3분 실시합니다. 이완 훈련을 먼저 2, 3분 실시하고, 장소는 자기가 적합한 장소 선택하면 됩니다. 2, 3분 이완하고, 그 다음에 아픈 부위에 집중하고 고통을 느껴야 돼요. 아픈 부위에 집중하고 고통을 느껴라. 아픈 부위에 집중하고 고통을 느끼고, 지속적인 고통은 압박 조임새, 우리 뭐 바이트 같은 걸 생각합니다. 공부 중에 바이트, 압박 조임새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고통은 못이나 망치,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다음에 부상 부위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상 부위를 이완을 시키고, 집중을 하고 이완을 시켜요. 부상 부위,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강도가 어떻게 감소하는지 느껴야 돼요. 고통의 강도가 어떻게 감소하는지, 피가 어떻게 수혈이 되고, 산소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그래서 고통의 강도가 감소한다라고 느껴야 돼요. 줄어드는 걸 느껴야 된다. 이완시키고 고통의 강도, 고통의 느낌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조임새 이미지를 상상 속에 떠올려요. 이제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임새 이미지를 떠올리고, 고통을 느껴요.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조미수를 푸는 걸 상상해요. 조미수를 이제 푸는 거예요. 느슨하게. 풀면서 고통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느껴라. 조미수를 풀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라. 고통이 느끼고, 현저하게 고통이 줄어든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겁니다. 조미수를 풀면서 고통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아, 줄어든다라고 내가 확신을 하는 거지. 호흡에 집중하고 부상당한 부위가 완전하게 회복됐을 때를 상상해라. 완전히 회복됐을 때를 상상해라. 고통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상상해라. 완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회복된 후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까지도 상상을 해라. 완치가 된 거죠. 그 다음 이미지가 사라지게 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자, 이런 운동을 몇 번 반복하면 느낌이 개선되고 회복이 빨라진다는 어떤 결과가 제시되는 거죠.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세요. 심상을 통해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압박 조임수를 상상하는 압박을 풀면서 지금 고통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 그게 회복되었을 때를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회복된 후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상상을 해라.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고통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합을 하게 되면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해요. 말했다시피 집중력에 방해를 받아요. 축구선수는 공에 집중해야 되는데 발목, 골반, 아픈 부위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집중에 방해를 받고 실수를 하고 그 실수는 실패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그래서 우리는 인지제구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정지시키고 긍정적인 생각, 자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라. 인지제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합 전 또는 시합하는 동안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시합 전에 탈의실에서 이완 훈련을 할 수 있겠죠. 시합 직전에 탈의실에서 나는 고통 없이 플레이한다. 나는 고통 없이 플레이한다.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고통은 내게 동기를 부여해준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탈의실에서 하는 거죠. 물론 이완을 한 다음에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시합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합 중에는 고통으로도 자기를 연결시키지 않는다. 고통하고 자기하고 연결을 시키면 연결고리를 끊어라. 시합 중에는 고통은 버려라. 자신을 위해서 호흡을 하고 내쉬는 순간 함께 고통 역시 내던져진다. 우리 시합 중에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고통이 나간다고 시각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하세요.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을 거세요. 고통은 날아갔다. 내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체면을 거세요. 다음으로 이제 부상 후에 시합에 복귀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위에 있는 어떤 선수들은 성공적인 복귀를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부상은 항상 심리적인 부상을 동반을 해요.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신체적인 부상만 회복하고 그 회복을 100% 회복이라 생각하고 시합에 출전을 하게 되면 재기량을 발휘 못하는 이유, 말했다시피 심리적인 어떤 부상에 대한 치료를 안 했다는 거죠. 심리적인 어떤 치료, 마음속에 있는 부상은 치료를 안 했다는 거죠. 실제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A 선수가 있습니다. 부상으로 은퇴를 한 선수, 결과적으로 부상으로 은퇴를 했어요. 이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어요. 하지만 슬기롭게 재활을 해서 복귀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량을 회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뭔가 체력적인 부분은 올라왔지만 뭔가가 부족하다. 뭔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소극적인 몸싸움을 한다는 거죠. 소극적인. 과감하게 플레이를 못한다는 거죠. 실제 시합에서는 이 과감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이클 선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시합할 때 과감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1등을 하냐 꼴등을 하냐가 정해져 버려요. 그만큼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될 때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당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시합에 출전했는데 이 선수가 수비에서 구멍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부상 후에 복귀하고 나서 구멍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소극적인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출, 하부리거, 다시 부상, 은퇴 이런 과정을 겪었다. 핵심은 뭡니까? 이 소극적인 몸싸움이죠. 이거는 심리에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상을 회복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심리적인 부상을 회복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이걸 극복했다. 은퇴 안 합니다. 재기량을 발휘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강철 심장이 돼서 복귀한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성공적으로 복귀한 선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공적으로 복귀한 선수. 이 얘기는 아마 박지성 얘기인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무릎 부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다시 복귀할 수 없을 거라고 주위에서는 이제 선수행무 끝났구나. 은퇴할 때가 됐구나. 라고 평이 나와요. 뭐 매스컴에도 그렇게 나왔고 실제로. 이 선수는 어떻게 했느냐? 부상 치료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가 진 거예요. 부상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죠. 어떻게 했느냐? 정밀 진단을 요구했어요. 의사들한테. 내 부상이 지금 어느 정도고 정확하게 어디가 어느 정도 이상이고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정밀 진단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재활 프로그램을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의사들을 통해서 작성하게끔 요구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 요청했어요. 프로 구단에. 내가 지금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구단에 요청해서 구단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투입시켰어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세웠죠. 구체적인. 이러한 어떤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그 부상을 슬기롭게 잘 하면 좋은데 현실은 벽이 높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은퇴를 결심해야 될 기로에 서기도 했어요. 사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 사회적 지지죠. 주변 사람의 도움. 그래서 재활과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회복하여 시합에 출전했는데 주장으로 또 팀을 이끌었대요. 이 경우는 심리적인 면까지 치료를 했고 그래서 모든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최상의 선수로 다시 활약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재활에 임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 상담사 체험을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멘탈 강화까지도 했다. 이걸 통해서 성공적인 어떤 재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치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고통에 직면하는 것.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심상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합 전에 아니면 시합 도중에 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을 완화시키는 자기 암시,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 부상 후에 슬기롭게 재활에 성공해서 복귀한 선수들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스스로 책임을 졌다. 그 부상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졌고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까지도 치료를 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예전의 기량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부분이 이번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